네, 30일 글쓰기 그 컨텐츠 제작 과정 그 2회차 제가 주제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쓰셨죠? 네, 2회까지가 저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초반에도 이제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틈틈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거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시라는지 이제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 5회, 5개의 포스팅이 다 완료가 된 후, 아마도 제 음성을 들으시면 조금 색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작성되기 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음성으로 그 녹음해서 드린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미 작성한 후에요. 작성한 후에 또 들으면 또 새롭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그 녹음을 해서 드릴게요. 그 이제 상품 리뷰에 관련된 그 저희가 연습을 했는데요. 그 이때부터는 실제로 그 5일 동안은 그 수익 모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 단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원고료에 대한 얘기, 뭐 체험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 아이템별 가격, 그리고 그 대행사에서는 그 마케터들은 어떤 식으로 또 그 리뷰어들을 모집을 하는지,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들을 어떤 식으로 컨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정보는 뭔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일을 요청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돈을 얼마나 주는지, 이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카톡방에 한 5건에서 한 10건 정도 매일매일 드렸어요. 이거는 또 5일 동안 또 그런 게 나름 커리큘럼이거든요. 제가 그 나름 그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5일 동안은 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고, 또 5일 동안 어떤 주제를 써야 되는 거고, 또 5일 동안은 어떤 위주의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또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녹음을 다시 한번 해서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그 써봤던 상품 리뷰. 우리가 실제로 체험했던 거 있죠. 집에 한번 보세요. 네, 내가 산 물건 중, 나 이거는 정말 추천해줄 만한데, 이런 것들을 좀 그 리뷰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왜 했을까요? 뭘 알아보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그 상품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유가 그 뭐예요? 강점인 거죠. 그 강점을 잘 드러나게 썼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을 움직여야 돼요. 맞아. 나 저거 샀어야 돼. 그러면 그 포스팅에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강점을, 이 필요한 강점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써 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보고도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러면 아이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포스팅 기획에서도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을 이거를 사게끔 나는 어떤 식으로 글을 한번 써볼 것이냐에 대한 생각과 저희가 기획력을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살 만한 이유가 사실 있고, 내가 썼을 때 좋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이유를 어떻게 사진과 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이 날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것이 잘 포스팅에 드러났다 그럼 성공.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기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시죠. 자, 두 번째는 온라인 상품 리뷰입니다. 1, 2로 나누어졌고요. 요즘은 온라인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있고요. 앱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화상 영어, 뭐 화상 강의, 그 다음에 이북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금 이런 쪽으로 좀 진로를 잡으시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쪽 이게 온라인 상품만 또 리뷰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상품들, 그런 체험단이라든가 유형의 상품들, 눈에 보이는 상품들을 또 그 만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또 앱만 포스팅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앱만 포스팅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앱만 잘 리뷰를 아주 되게 잘 작성해서 놓으세요. 또 앱은 요즘에 유료 앱 많잖아요. 그 유료도도 쓸 수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리뷰를 잘 작성을 하면서 또 원고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점점 커지거든요. 커져서 이런 주제로 샘플 포스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주제로 넣었어요. 요즘 앱도 내 블로그 링크를 타서 다운을 받으면 실제로 그 앱 만드는 그 회사에서 비용을 받거든요. 이게 기업 지유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은 상품 자체의 그런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은
여행 경험에 살짝 녹인 거예요. 상품을. 살짝 녹여서 그리고 간접 홍보 형식으로 작성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과연 결과는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지금 저희가 미션 중이잖아요. 이거 결과물을 이제 저희가 30일 다음에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분은 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셨고요. 세 분은 여행 경험 속에서 이 앱을 홍보한 사례예요. 여행 콘텐츠 속에서.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온라인 상품 리뷰 두 번째는 저희가 화상 영어를 해봤어요. 그 화상 영어, 뭐 책, 그 화상으로 하는 교육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하면서도 리뷰하고 되게 리뷰 또 하면서도 또 원고료도 받고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저는 단순히 그냥 돈 벌려고 홍보만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내가 써봤을 때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저는 앞으로 그 회사 또 홍보해 주고 싶고요. 이런 제품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이런 제품 얼마나 또 고마워요. 이래서 어쨌든 기업도 홍보가 되고 그리고 나도 이런 기업들의 좋은 제품을 씀으로써 나도 또 발전이 되고 그게 이제 또 교육용 컨텐츠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화상 영어를 했는데 이런 것이 있었죠. 이거 나 쓰고 별론데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상품은 쓰고 별로인 거는 없어요. 네, 내가 썼을 때 별로인 거는 거기는 회사는 되게 또 좋은 회사인 거 맞거든요. 분명히 미셸은 그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추천을 해준 건데 내가 썼을 때는 별로일 수 있죠. 그게 부인하잖아요. 별로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세요, 미셸한테. 미셸님이 봤을 때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셸님이 이게 왜 좋은데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업주한테 전화해보세요. 이 사업의 강점이 뭔지. 마케터들은 정말 적극적이어야 돼요. 내 적극성이 없으면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에 대해 강점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강점을 쓰긴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업주랑 통화하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고요. 너는 뭐가 좋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셔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홍보 기획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거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사장님네 그 화상 영어는 특히 뭐가 좋아요? 네, 다른 데와 차별성이 있다면 뭐가 차별성이 있어요? 그거는 사업자 아니면 몰라요. 또 사업주가 자꾸 얘기를 하면 또 알아요. 우리가 상품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미술 작품 딱 보면 어때요? 이게 무슨 그림이라고 갖다나? 이게 무슨 뭐 몇 천만 원이야? 이러는데 큐레이터가 딱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어때요? 그 가치가 갑자기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아, 그렇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미술적인 그런 또 이렇게 잘 모르는데 미술 쪽 잘 몰라요. 근데 그림만 봤을 때는 그냥 그림 그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가 설명이 되면 가치로 포장이 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걸 있을 때는 그 사장님은 18년 동안 사업을 한 이유가 있고요. 18년 동안 사업을 영위해 간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안 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거기 되게 잘 돼요. 그런데 내가 써보고 나는 강점을 몰라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이러면 마케터로서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고요. 사장님은 많은 화상 영어 중 어떤 게 특징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포스팅을 보고 물어보지 않으셨구나. 네, 이거를 물어보고 썼을 텐데 물어보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요. 사장님의 그런 프로그램의 강점이 뭐예요? 차별성은 뭐예요? 그 사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아마 포스팅 기획은 달라질 거예요. 자, 전화하신 분도 그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전화해봤다.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썼다가 우리 다 써보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쓰고 좋았던 분도 있거든요. 네, 왜 좋았어요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좋은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네, 저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더라고요, 거기. 저는 일단 교육 사업을 한 14년을 했기 때문에 그 강사만 봐도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필리핀 콜센터랑 4년을 화상영어 관련된 그런 제휴 마케팅을 했었어요. 사업을 같이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아는 편인데, 거기는 굉장히 강사들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실장님이셨어요. 실장님이 강사 4~5명을 사실 저는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타임마다 다 달라요. 타임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일단 가격을 봤는데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 25분 하는데 커피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커피값. 스타벅스 커피값?
그리고 저는 이것을 막 배우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5분 동안 우리 애들 그냥 수다 떨기 위해서 또 2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얘기만 해. 그냥 뭐 사진만 보여줘도 되고 괜찮아. 그런데 선생님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되게 뭐랄까 모니터링이 굉장히 잘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화상영어를 한두 번 해본 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딱 보고 이 선생님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구나. 이게 미국, 캐나다 선생님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그런 화상 영어에 저도 물어봤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이 사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게 강점인지 몰라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 사장님은 이 화상 영어가 뭐가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그런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캐나다의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아마 이 프로그램을 캐나다에서도 아마 현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00% 정확하진 않지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교육을 교과서로 하신 분이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시중에 나온 책이 아니라 교과서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제 그 받았던 그런 필리핀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 교과서로 우리는 공부를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25분인데 6,000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5,000원 정도 되는 거면은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저렴해요. 네, 저렴하고 그리고 여기의 강점은 한 달에 얼마가 아니었어요. 36회 얼마. 그러니까 내가 스킵해도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화상 영어는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화상 영어는 뭐였냐면 한 달에 얼마. 내가 만약에 그거를 못 들었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 물론 연기는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게 여기에 강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네 여기에 그 프로그램 강점이 뭐예요? 나는 강점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사업주만이 알 수도 있거든요. 고객이 모든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업의 의도까지는 고객이 당연히 모르죠. 네, 그리고 거기 사장님이 캐나다에 계시더라고요. 캐나다 현지에도 계시고 계속적으로 그 프로그램 개발하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통화해봤으니까. 마케터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제가 통화하세요. 음성 남기세요. 그리고 텍스트로 하지 마시고요. 네, 음성 남겨주세요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잘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네, 제가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빠르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미리 이제 빠르게 간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많이 들어주시고, 아니, 나는 그냥 슬슬 갈래. 라고 하시면 괜찮지만, 네, 분명히 있거든요. 음성 녹음을 하는 이유가 커뮤니케이션 잘못되면 다시 처음부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왜 음성 녹음을 안 해서 주실까? 음성 녹음을 해서 주시면 영부도 다시 이게 다 작성된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텐데. 그리고 저는 마케터들하고 함께 일하거든요. 실제 현재 일하는 마케터들. 저는 무조건 음성입니다. 왜냐? 잘못했다가는 다시 해요, 다시. 다시 하면은 내가 일한 시간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음성으로 자주 녹음을 해서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네 번째로는 방문 체험 리뷰를 했어요. 방문 체험 리뷰는요, 어디 방문해서 그 입구부터 시작해서 계산까지 저희가 쭉 사진 찍어서 하잖아요. 이게 이제 체험단인데 이제 앞으로 체험단 사업이 뜰 거예요. 네, 직접 가서 사진 찍고 인증한 사진들을 네이버에서는 좋아하고요. 단순히 그냥 사진만 조합해서 여기 가세요 이런 거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성은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체험단 아니고서는 우리도 너네들 안 올려줘. 그리고 요즘은 실제 체험도 하고 뭐도 줘요. 원고료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체험도 하고 원고료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그런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그거였어요. 커피. 그 홍대인가 커피숍에 가서 그런 그 원데이 클래스도 참여하고 그런 카페에 그 뭐 로스팅한 것을 또 내가 로스팅도 한번 해보고 아마 주제를 정하실 때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블로그에서 주제 정하는 거랑 사업의 아이템 찾는 거랑 똑같거든요. 블로그에서 주제를 정하는 것은 뭐냐면 핫한 주제를 정해요. 우리가 그냥 믹스커피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왜냐? 믹스커피 흔하잖아요. 흔한 거 사진 찍어서 올려봤자 사람들 반응 없어요. 주제 정할 때는 굉장히 이색적인 거, 굉장히 특이한 거, 내 블로그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이런 주제는 굉장히 신선해. 이런 주제로 정해야지만 핫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
정하는 방법과 아이템 정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작성하신 분 누구예요? 그 홍대 그 커피숍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거 블로그에 처음부터 다 봤어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일까? 이 주제만 정해도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가 사실 드러나거든요. 네, 아, 이분은 주제 정하는 방법을 아는구나. 아시네. 그리고 아, 이분 좀 사업을 해보셨던 분인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판매 생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똑같대요. 오프라인에서 사업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 마케팅 정말 잘하세요. 온라인 마케팅으로 먼저 잘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잘하시잖아. 이분 사업하면 정말 잘하세요. 아이템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아이템을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정말 잘 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구획 상품 리뷰 개봉기요. 개봉기는 요즘에 그런 상품들이 다 어떻게 가죠? 네, 다 오프라인에서 바로 내가 현장에 가서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택배로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G마켓이라든가 실제로 오픈마켓 플랫폼에 보면은 택배 상태, 그런 택배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를 하는 그 칸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봉기라고 하거든요. 내가 박스로 받았다면 어떤 박스로 오는지, 속에는 박스의 그런 포장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가 실제로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 들어갔을 때 뭐를 다 들어가야 되냐? 네, 그거는 이미 제가 카톡방으로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네, 피드백으로 잘못된 부분만 드렸어요. 네, 왜 잘못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던 거 있죠. 아, 네, 이것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100% 넣어줘야 되는데 왜 안 넣으셨을까만 들어갔지. 그것에 대한 그 외의 피드백은 안 드려요. 그 이유가 쓰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쓰는 사람 마음인데 잘못 쓸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것만 드리지. 네, 개성을 찾아가시면 돼요. 전문성보다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아, 내 글이 상대방은 이해가 돼야 돼. 아, 내가 미처 내가 그것을 직접 사서 열고 하지 않아도 아, 이 블로그만 보고 아하, 이런 상품이구나. 이해가 될 수 있게끔만 개봉기 작성하시면 오케이.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을 해보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아, 내 사업도 앞으로 이렇게 포스팅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 이걸 해봐야지만 내가 남한테 일도 줄 수 있죠. 여러분, 이번에 내가 A라는 신상품이 나왔는데 홍보를 해야 돼요. 나 홍보 못해요.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쫙 뿌려야 돼, 30명한테. 누구에게 어떻게 뿌릴 거예요? 분명히 샘플 포스팅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포스팅 해주세요 라는 샘플 포스팅 있어야 돼. 그 샘플 포스팅 누가 작성해요? 마케터가 작성해요. 네, 마케터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활동들은 내가 온라인 그런 마케팅 홍보 대행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 작업하기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이 블로그 포스팅을 막상 하고 나서 들으니까 조금 더 새롭지 않으신가요? 네,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 2회차는 다 리뷰를 작성을 했지만 그 리뷰도 이 상품마다 좀 다르거든요. 네, 상품마다 리뷰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른 그 컨셉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주제를 정한 것은 가장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주제이기도 해요. 이런 거 써주세요. 저 이런 거 필요해요. 이랬을 때 저희가 이제 최적화가 어느 정도 되고 방문자 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 저희 그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을 할 때 우리는 나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름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블로그 샘플 포스팅 주세요. 이거 하나. 그 전에 써놓은 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 대해서 리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그러면 화장품에 그 전에 써놓은 포스팅 달라 이거예요. 그거 하나랑 주민번호, 이름, 연락처밖에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건 나중에 왜냐하면 세금 신고해야 되거든요. 3.3%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뭐 리뷰어로 활동을 하지만 이제 광고를 대행을 하고 실제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리뷰어를 모집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 나는 상대방에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면 리뷰어로 내가 일을 많이 받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많이 하면 나한테 일 주는 사람의 성향이 있거든요. 아, 왜 얘는 일을 이렇게 이따위로 줬어? 이런 게 있는 반면 얘는 되게 일을 너무 잘해요.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잡아주는 마케터는 리뷰어들의 상품 포스팅이 달라져요.
네, 일단은 컨텐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백날 포스팅 노예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아니죠. 네, 우리도 지금 홍보 기획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줘야 되거든요. 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일을 잘 주기 위해서 가이드를 잘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가이드를 받아서 일을 많이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많이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일거리 계속 카톡방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지원을 많이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2회차까지가 끝났습니다. 네, 2회차 하기 전과 2회차 저희가 다 포스팅 끝나고 나서 뭐가 다른지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네,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토스케이프로 저희가 사진 그 찾는 요령이라든가 뭐 앱 추천도 좀 드렸고요. 네, 사진과 관련된 거, 이미지와 관련된 거. 근데 사진을 잘 찍으면 가치는 더 올라가죠. 가치는 올라가는데 지금부터 사진을 나는 너무 잘 찍어야지 하기보다는 아, 그래. 사진도 잘 찍으면 좋아요. 네, 잘 찍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하기는 우리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왜냐 저도 사진을 잘 못 찍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해보고 점점점 나의 실력과 능력을 향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딱 하나예요. 네, 사진을 많이 찍어보면 된대요.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블로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인스타 마케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네, 유튜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답은 하나였어요. 계속 찍어서 올려보세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네, 자꾸 정답은 나도 알고 있는데 자꾸 또 다른 정답이 있지 않을까 제가 피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 조금 빨리 가는 방법이 있겠어? 네, 빨리 가는 지름길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바로 지름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2회차 과정은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지 마시고 카톡으로 주세요.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데 네, 강요는 아닙니다. 네, 저도 잘 안 누르기 때문에 네, 강요는 아니지만 하지만 좋다는 거. 네, 2회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